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애 둘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10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말레이시아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온 가족이 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둘을 국제학교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학부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관련된 얘기인데, 워낙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딱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학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학비, 그리고 세 번째는 원어민 선생 비율에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또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구독자들 몇몇 계시지만,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궁금한 거 해소를 위해서 제가 이제 키게 되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점차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중국, 뭐 일본, 뭐 캐나다 전통적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나라들 있지만, 말레이시아가 그 중에서 5등을 했고 계속 지금 증가 추세로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고, 자,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제 얘기부터 할게요. 학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옛날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 조금 넘어서까지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언어가 영국식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언어가 있고 영국식 영어가 이제 제2 외국어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영어를 잘 하는데 영국식 영어를 구사를 하죠. 근데 이 영국식 영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지화된 거죠. 현지화된 영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영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참고로 여기에서 17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영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영국식 학제는 학기가 3학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방학이 있고, 여름방학이 좀 길죠. 여름방학이 한 달 정도 되고, 그 나머지 뭐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학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호주 학교도 있고 캐나다 학교도 있고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도 있는데,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한 5군데 정도 되고요. 참고로 저는 제 아들을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로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학제 얘기를 끝냈으니까 이번에는 학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대요. 자, 물론 당연히 돈만 많으면 탑 국제학교 중에서도 탑 10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사실 국미에 맞는 학교들은 여기가 170개가 넘는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들 학부모들한테 맞는 수준에 맞는 학교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한 1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뭐 주재원, 뭐 대사관 식구, 뭐 사업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 다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학비죠. 그래서 이런 탑10 학교의 이제 학비들은 보통은 1학년 때 시작할 때부터 한화로 2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이 들고, 근데 그 순수 학비만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통학 버스 비용, 뭐 식비, 유니폼비, 그 다음에 보증금도 있고요. 보증금은 보통 한 1년 학비를 또 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돌려는 받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붙어요. 그러면은 진짜 5, 600원 훨씬 넘어요. 그리고 국제학교 이제 입학할 때 처음에 이제 돌려받지 않는 금액이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피, 뭐 시험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5, 600만 원이 또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학비가 보통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2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학교도 있고, 그냥
슉 올라가는 학교도 있고 거의 이제 동결인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웃긴 거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국제학교로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이번 달부터죠. 7월 1일부터 한 1년에 학비가 6만 링깃인가? 하여튼 어느 선을 넘으면 세금이 6%가 또 붙어요. 그래서 학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선생 비율 말씀드릴게요. 자, 원어민 선생 비율도 당연히 자기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계 선생님이나 인도계 선생님이나 말레이시아계 선생님한테서 영어를 배우면 아무래도 발음에 무슨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만족스럽겠죠. 그런데 당연히 탑 10에 있는 국제학교의 외국인 선생님 비율은 높습니다. 높은데 학비가 좀 저렴한 학교일수록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적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유학원이나 개인적으로 왓츠앱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학교 외국인 선생님 비율은 30%야 40%나 얘기할 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무조건 오픈데이에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노상하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상담받고 학교 이렇게 투어하고 견학하고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그 학교 게시판에 선생님 활동한 것들 보고 하면은 그렇게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그거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학교에다가 원어민 선생님 비율 몇 %냐고 물어봤더니 40%래요. 근데 어떤 유학원에서는 그 학교의 원어민 비율이 40%가 아니라 20%도 안 되는 비율로 이제 통계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에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교육에 뜻이 있어서 계시는 분들, 오래 계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동남아에 오는 서양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주변 국가도 좀 구경을 하려고 관광하고 좀 그러려고 온 학생 교사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BPO라는 곳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미국의 IT 텍 기업들이 이제 일감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BPO라는 업체한테 주는데, 이 BPO가 비즈니스 아웃소싱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원 업무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사용하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전화나 이메일로 테크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때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남기는 거죠.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거를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받아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BPO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산하기로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한국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BPO 업계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이 2,000명 정도 돼요. 상당히 꽤 많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BPO 갖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자,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떤 소비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성인 2명이 BPO 월급으로 급여로 먹고 살기에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자녀를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BPO 월급 급여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내도 BPO를 다닌다거나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까놓고 얘기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수익을 통해서 그걸 충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충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만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외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돈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사교육이 싫어서 말레이시아 온 부모님들도 상당수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한국식 사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사교육, 뭐 수학 보충반, 영어 보충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이, 한국식 학원들도 있습니다. 참 어딜 가나 정말 사교육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다루고 싶은 주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